자, 오늘 하는 거는 평행선과 선분이라 이제 이 책은 무게중심까지 묶여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첫 단어는 닮은 본연의 특징을 좀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았고 여기서는 닮음인 게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공식화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책마다 다르지만 자 여기서는 3개 있고요. 밑에 내외각의 공식 2개 있고요. 일단 공식이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가볍게 이해만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 적용하는 연습하는 거 또는 보조선을 그려서 적용하게끔 연습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구조적인 해석이 잘 안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내가 그냥 설명할 때는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삼각형과 평행선 이런 공식들이었는데 첫 번째로 했던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참고로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자, 작은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당연히 닮음이에요. 왜? 삼각 공통이고 평행선이다 보니까 동의각 같기 때문에 각 2개가 같아서 두 삼각형은 작은 거가 큰 삼각형이 AA 닮음이 됐었죠. 그래서 대응변으로서 선분 A와 선분 B가 대응변이고 맞지? 선분 C와 선분 D가 대응변이 됐더라. 그래서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음이라고 했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행선과 선분 공식 중에서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 삼각형 내부에 있는 평행선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건으로서 주어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요 공식을 써가지고 풀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뭐 대 뭐가 대응변이야? 선분 2랑 선분 F가 대응변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불렀어? 부분대 전체 공식이다라고 불렀었죠. 자, 이거를 말로 쭉 썰푸는 게 좀 설명할 때 힘드니까 그냥 단어 하나 만들었었다. 그 다음에 이거랑 그림이 비슷한데 사용 목적이 좀 달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앞에 닮은 앞에 거 있잖아. 유형 하나 건너뛴 거 있었지. 그게 이제 요 공식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거 공부하고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거를 건너뛰었는데 그림은 똑같은데 변의 위치만 좀 달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도 닮음인데 자 증명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 노트 정리 다시 안 했잖아요. 닮음이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이미 노란색은 밑변하고 평행선이고 괜찮고 파란색 평행선을 그을 거야. 어떻게? 요 녀석과 평행하면서 요점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어서 삼각형 쬐끄만 걸 하나 만들면 요거랑 요거도 닮음이 돼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왜 닮음이니? 이거 평사 이거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면 각을 추론해 보면 점 찍고 x 찍으면 여기가 x가 되겠지. 동의각이니까. 맞나?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해보자고. 여기 x면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으니까 x고 물론 이렇게 동의각해도 상관없지.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뭐야? 점이 오는 거 괜찮니? 이유는 3개 더한 게 몇 도야? 180도니까 여기도 180도가 되려면 여기가 점이 이렇게 와야겠지. 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요 평행선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가 동의각 관계가 되기도 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삼각형 누구랑 누구 요거랑 요것도 닮음이 되다 보니까 A의 닮음이 성립이 됐죠. 자 그래서 대응변을 찾아봤더니 요 A랑 요게 대응변이죠. 맞아?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응변이 자동으로 되겠지. 근데 실제 그림에서는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잖아. 여기 있는 선분 B가 시험 공부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가 아니었구나. 그렇지?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변형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B가 이렇게 이사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을 때에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 대 B가 아니고 A 대 B 이렇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나? A 대 B는 C 대 B. 저쪽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선분의 길이가 내가 왜 전체라고 했어? 말 그대로 삼각형, 큰 삼각형 전체 변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부정공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전체 변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전체 변의 길이의 일부분 길이의 비율만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부분 대 부분 공식이다라고 부를 거다 앞으로. 그러면 공식만 외우는 바보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이 공식 언제 제일 많이 쓴다 했어? 내부의 평행선을 구해야 되거나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많이 쓴다 했지.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거 부분 대 부분 공식 증명할 때 노란색의 길이 언급했어요?
관심도 안 가졌잖아. 맞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닮음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었지 전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예 관심도 안 가져 이 공식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분 공식 쓸 때는 내부의 평행선 길이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문제 풀 때 내내가 이거 쓸 이유가 없는데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써서 풀려고 하는 바보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유가 뭐다? 증명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림 보고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다 외워서만 푸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공식만 외우는 바보들 너무 싫다고. 자, 세 번째는 나비 모양 공식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거는 평행선의 위치가 좀 다르지? 오히려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두 개가 위치하는데 그 두 삼각형도 당연히 닮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억각으로 같고 억각으로 같으니까 이미 각 두 개가 같아서 AA 닮음인 건 괜찮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삼각형, 아래에 있는 삼각형 닮음이니까 대응변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변의 길이가 요거랑 대응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요 변의 길이랑 대응변이 되더라까지 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응변이가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뭐 돼 있냐면 지금은 잘 들어봐봐 얘들아. 니네가 사각형 공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가 정의였지. 근데 반대로 공부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순서가 서술에도 순서가 다른 거. 지금 방금 말한 건 평행사변형이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 결론이 뭐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렇게 이끌어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서로 달랐던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평사라고 안 써 있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 그럼 결론이 뭐였어? 평행사변형이었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성질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국어 시간인 거야 이건 사실은. 전제 조건은 평사고 결론은 뭐야? 대각의 크기 같다. 라고 했는데 앞뒤가 바뀌었어. 어떻게? 정체 모를 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대. 됐니? 그랬을 때 결론이 뭐였어? 그 녀석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공부했죠. 그럼 그것과 유사하게 여기에 있는 세 공식은 전제 조건이 뭐야?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이 공식이 돼요가 결론이고, 오케이? 얘는 마찬가지로 평행선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삼각형은 무조건 나비 모양 공식이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서술하는 순서가 어떻다고? 평행선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결론을 지은 건데 이게 조건이 바뀐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려져 있긴 한데 이게 평행선이라고 안 써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길이가 막 써볼게. 이렇게 써있다 쳐보자. 그럼 현재 그림은 부분대 전체의 비율이 1대3으로 일치하죠. 맞아요? 이렇게 길이만 주어져 있고 평행선이라고 써있지 않아. 저거랑 다르지? 저건 평행선이 써있을 때 저게 돼요였고요. 얘는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또 닮음이 돼버려. 무슨 닮음이? AA요? SAS 닮음이죠. 왜? 띠인각이 같으니까. 띠인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야? 당연히 요것 대 요것의 비율도 똑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랑 요게 대응각이 돼버려. 오케이? 요거랑 요게 대응각이 돼버려서 억각이 아니라 동의각으로서 같아졌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평행선이 됩니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림은 똑같아 보이는데 엄연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좀 다르다는 거. 저건 내부에 평행선이 있을 때 얘는 어떤 거야?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부분대 전체의 비율이 똑같으면 내부에 있는 선분이 뭐가 됐다? 평행선이 됐다라고 찾아서 푸는 게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똑같아. 부분 내 부분의 비율이 똑같으면 내부에 있는 거 평행선이야 인정하면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알겠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 공식인데 이것도 그냥 증명 한 번만 하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외워야죠.
자,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부터 한번 보시면 물 좀 마시고 올래? 졸린 것 같은데. 너 말고요. 찔림? 왜 이쪽 바라보면 너라고 생각하지? 저번에 정파가 있지? 에이 진짜 그러지 마. 이거 증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이거 증명 문제 있나? 근데 왜 삶은 각도가 같아요? 뭐가 잘못 풀리냐? 11번 찾아봐. 있다 증명 문제. 11번. 외곽도 있나? 자, 외곽도 있네. 19번에. 자, 증명하자. 한 번만 하고 외워야 돼. 자, 증명 그림이 원래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보이는 대로 해줄게.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얘들아, 좀 밑에다 그립니다. 원래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면 요 녀석과 평행하는 라인을 그려. 얘와 평행한 라인을 그려. 쭉 그려. 그 다음에 이쪽 선분의 연장선을 그려. 그럼 만나겠죠. 맞아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동의각과 억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찾보세요. 여기 있는 각이 이렇게 억각의 위치가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이 요거랑 동의각의 위치에 있는 거 괜찮죠? 그랬더니 이등변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만들어져.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평행선과 선분에 나오느냐? 앞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부전공식, 부분공식, 나비모양 공식 된다는 거 확인 다시 한번 했잖아. 그거 중에 뭘 써서 얘를 증명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써 있으면 요게 노란색이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B로서 각의 크기가 똑같고 됐음? 그랬더니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다? 전체 삼각형 입장에서 보는 거야. 봤더니 전체 삼각형 입장에서는 내부에 평행선이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뭐를 쓸 수 있어요? 부전 공식이나 부분 공식을 무조건 쓸 수 있다. 근데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게 A와 B라는 전체 변의 길이가 아니라 부분 대 부분의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추정은 이거는 부분 공식이지 않을까. 라고 쓴 거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부분 대 부분 공식.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부분 대 부분의 비율과 같다. 이거였었잖아. 그럼 이게 좀 돌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돼요?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은 C 대 D입니다.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 대부분은 알았어? 자, 그래서 그게 11번에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그냥 답을 내볼까? 4번 보기 보시면 틀렸네요. 4번 보기 정삼각형에 써있잖아. 삼각형 AC는 요거 말하는 거지 지금. 이등변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써있지? 자, 답은 일단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으로 바꿔놓고 됐죠? 나머지는 다 맞아. 자, 저거 쓰면 뒤에 외곽의 이등분선도 그냥 바로 증명 때리자. 야, 이거 쓰는 거 얘기 안 해줬구나. 자, 그럼 문자를 보세요. A 대 B는 C 대 D인데 현재 그림에서는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부분 대 부분의 비율과 같다인데 실질적으로 니네가 문제 풀 땐 이거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A 대 B가 아니라 A 대 B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그림으로 외울 땐 A 대 B의 비율은 C 대 B와 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기는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내각보다 외곽을 헷갈려요 애들이. 자, 19번에 외곽에 있는 문서 증명 있어요. 똑같이 해볼게. 내가 이걸 증명을 자꾸 다 해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심화 문제는 증명 아이디어가 쓰인다고 내가 늘 얘기하고 있지.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이래요. 자, 요 삼각형에 외곽의 이등분선을 쭉 그려서 밑변의 연장선과 만났어. 그렇게 됐더니 자, 이게 각이 같은 거지. 그럼 거기 그림에 표시가 다 돼 있다. 아까도 평행선 그었었단 말이야. 얘도 평행선을 그는데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요거는 보조선 긋는 방식조차도 좀 외워놔야 돼. 왜냐면 이거 많이 나와서 이거 증명하세요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많이 나와. 보조선으로서. 자,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과 평행한데 요점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딱 더. 책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우긴 했지만 억각, 동의각 써가지고 이등변 만들었죠? 그럼 얘도 그게 된다. 잘 보면 이렇게 평행선이잖아.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뭐가 돼? 억각이 되고. 괜찮지? 그 다음에 요 각이 이렇게 동의각이 되고. 그래서 이등변이 하나가 만들어져. 자,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이 같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잘 봐. 아까 내가 언급했던 부전 공식, 부분 공식, 나비 모양 공식으로는 이걸 증명을 못해.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선생님 때에는 이 방금 말한 그 세 개 공식 말고 약간 파생된 공식들이 몇 개가 더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증명 안 할 거야. 부전 공식이 아까 어땠어? 이쪽에서부터 부분대 전체 비율이 같다. 이거 아니었어? 근데 선생님 때에는 부분대 전체잖아.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요거네? 요거도 있었어. 근데 이건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 실제로 많이 안 써. 굳이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증명할 땐 이게 나와.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A 대 B의 비율이 여기도 요 부분대 요것의 길이의 비와 똑같다라고 적용이 가능하더라는 거야. 몰라? 자기가 사실은 많이 안 써. 그럼 이거 보면서 저기다 한번 적용해 볼래? 내부의 평행선 잘 보세요. 이거 삼각형에서 보시면 내부의 평행선이 여기 있죠. 그럼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되는 부분대 전체 공식은 화살표 뻗어나가는 방향이 어디서부터 나가야 돼? 평행선이 여기 있잖아. 그럼 꼭지점 여기서부터 부분대 전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저 공식에 의하면 반대 방향 저 밑에서부터 하잖아. 그럼 어디로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부분대 전체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부터 부분대 전체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 길이가 이등변이니까 같죠? 그럼 일단 A 대 E가 일단 성립이 되고 그럼 똑같아. 반대 방향에서 부분대 전체 쓰면은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원래 부전 공식이면 부분대 전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게 되면은 부분대 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변의 길이가 A, B 자, C, D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C 대 D가 되는 거지. A 대 B. 순서 바꿔서 써줄까? 헷갈리니까. 부분대 전체가 같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순서 먼저 바꿔서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이렇게 써 있어. 내각의 이등분선이랑 똑같이 그림으로 좀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한데 뭐 니네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적용을 왜 못하냐면 이 변의 길이의 비가 어느 방향에서 몇 대 몇인지 이거 따지는 걸 애들이 좀 헷갈려 한단 말이야. 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명을 했더니 결국엔 A 대 B가 C 대 D와 같다를 확인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 B는 실제 그림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보조선 그려서 만들어진 변이 B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니네 문제 풀 때는 이거 없다고. 그럼 실제로 삼각형에서 직접 이걸 적용을 할 때는 A 대 B가 아니라 A 대 E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A 대 B의 비율이 C 대 D의 비율과 같다. 그림으로 좀 외우시는 게 중요하겠다. 알겠죠? 오성주 고객님? 네. 그렇죠. 네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네. 자, 그래서 증명했어. 그럼 풀어보자.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자, 동의각 어디 있어? 자, 문제에서 말한 거 보세요. EAD와 동의각은 AFC죠. 맞죠? 알파벳 안 썼어. 그냥 보면서 해라. AFC. 그럼 1번, 3번, 5번 중에 답이네. 그 다음에 억각은 DAC와 요거 억각은 요거지. 그럼 어디 있어? ACF죠. 그럼 1번, 3번 중에 하나네. 괜찮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니은 줄에 있는 비율 선분 AB와 누구의 비율인 거야? 요 길이죠. 요 길이. 문제집에는 이쪽 비율로 나와 있지만 자 변의 길이는 실제로는 여기를 쓰지만 거기 증명하는 그림에서는 부분 대 전체의 비율 즉 선분 AB 대 선분 AF라고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건 선분 AF 써야 돼. 자 됐죠? 자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까지는 증명을 했다. 그럼 여기까지만 끊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정리하면은 답은 3번이다. 19번 문제. 그래서 답만 체크하는 생 양아치가 되지 마시고요. 자 8번 문제는 별표 치고 좀 고민을 열심히 때려보시고 다 적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고 기본적으로 공식 적용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건 한번 해보고 어디 갔냐 5번 문제를 할 건데 기억은 날 것 같아 이거. 부전 공식, 부분 공식의 응용 그림인데 잘 보시면 다 썼죠? 자 평행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웬걸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AQ 선분이 이상하게 하나 딱 그어져 있지. 오케이? 그랬더니 변의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라고 적혀 있는데 P 2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잘 봐라. 분석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냥 외워서 한꺼번에 풉니다. 잘 보세요. 잘 나와 이것도. 이 그림은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추론 부분 대 전체 또는 부분 대 부분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 괜찮지? 근데 문제에 언급되어 있는 6cm나 x가 기존 삼각형에서는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에요. 맞음? 그럼 둘 중에 뭘 쓴다? 특정 공식 쓰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비율상 6 플러스 x 대 8 플러스 4의 비율이 빨간색 대 빨간색의 비율과 똑같은 거지. 이거 원래는 글씨 다 써야 되는데 그냥 그림으로 우리 직관적으로 만들게 하자면 6 플러스 x 대 8 플러스 4의 비율이 빨간색 대 빨간색의 비율과 똑같지. 물론 반대편도 비율이 똑같지. 그럼 이제 편의상 A 대 B라고 할 때 비율. 물론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A 대 B가 되겠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니네 머릿속에서 요 삼각형을 잠깐만 지워봐봐. 이거 잠깐만 지워봐. 얘만 있어. 잘 들어보시오. 이 삼각형도 내부에 6cm라는 평행선 있지 않아요? 예? 있죠? 그럼 또 부전공식 적용이 또 되게 돼요. 어떤 식의 비율이 적용될까요? 얘네가 이미 빨간색으로 A 대 B의 비율이 된다고 이미 적어놨잖아. 그럼 어디도 A 대 B야? 여기도 A 대 B가 되겠지. 어디도 A 대 B야? 부전공식의 특징은 뭐다? 내부의 평행선도 언급할 수 있다. 6cm 대 8cm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A 대 B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요? 이해하고 나중에 외워서 풀면 돼. 근데 니네 머릿속에 지웠던 오른쪽 작은 삼각형을 소환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녀석도 내부에 평행선이 있잖아. X A 대 B의 비율이 써있어. 그럼 이것도 무조건 부정공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 이미 A 대 B 된다고 써놨고 작은 삼각형의 내부의 평행선인 X와 밑변인 4cm도 똑같이 A 대 B가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럼 잘 봐. A 대 B래? 맞네? 얘도 A 대 B네? 그럼 공식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내부에 연두색을 그어서 밑변하고 내부의 평행선이 적당한 길이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진 애들끼리의 비율이 기존의 A 대 B, 기존의 부분 대 전체 비율과 다 똑같아. 공식이 이거야. 그럼 결론 쪼개진 애들끼리의 비율이 A 대 B로 어떻다? 같다. 이게 공식이에요. 오케이? 쪼개진 애들끼리 부전공식이 싹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X 대 4는 6 대 8과 똑같다. 이게 나타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쪽에 비율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이유는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이거 찾아내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얼마? 3이죠? X 구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이렇게 나온다. 야, 그럼 여기서
연두색 하나만 그었잖아. 하나 더 그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똑같아. 얘도 A 대 B, A 대 B, A 대 B. 무조건 돼요. 알았죠? 몇 개를 그어도 A 대 B의 비율 깨지지 않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A 대 B, A 대 B, A 대 B. 다 된다. 알았어? 몇 개가 있어도 다 된다라는 거. 자, 요게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응용 문제라. 자, 답은 나왔고 넘깁시다. 아까 안 마셨니? 자, 내 자기 해놓고 10분도 못 버티고 걸어갔네 이제. 자, 17번 해볼게.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쓰는 거. 16, 17번이 잘 나와요. 기출로서. 자, 일단 문제의 난이도 설정은 수학이 참 자유로워. 아까 우리가 증명한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은 결국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 써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안 주는 문제들도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얘 같은 거예요. 자,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 써 있진 않지만 설마 이걸 까먹진 않았겠지. 내심 써 있죠, 내심?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잖아. 그럼 니네 눈에 이게 뭘로 보여야 돼?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표시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쁘게 주는 문제는 쉬운 거고 너 이거 뭔지 해석해봐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거지. 근데 어렵냐? 내심인데? 야, 곧 죽어도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험 때 하면서 까먹으면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무려 몇 개나 있는 거야? 2개나 있는 거야. 그럼 적용 어떻게 할까? 순서대로 하면 돼, 얘들아. 어디 구하는 거냐? A, I 대 I, D 물어봤죠? 일단 현재 그림에서 니네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잘 보세요. 요 각의 이등분선 기준으로 저 공식으로 먼저 써봐. 그럼 어떻게 돼? A 대 B는 C 대 D잖아. 노란색 각의 이등분선 기준으로 쓰게 되면은 A 대 B는 C 대 D가 되는 거지. 맞아요? C 대 D. 그럼 비율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이 사람들아? 자, 2명 졸도했고요. 자, 알겠습니다. 고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3대 2 비율 나왔어. 여기가 3대 2. 근데 실제 길이를 계산할 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비율이 3대 2고, 자, 12cm 3대 2 비례 배분하면 돼. 맞죠? 자, 비율 좀 길이 좀 계산해 봅시다. 12cm를 5분의 3 곱하면 되죠? 5분의 30 여기고, 자, 얘는 어떻게 돼? 12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요거 대 요거잖아. 맞아? 어떻게 구하래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더 있죠? 잘 봐. 머릿속에서 이 부분만 살짝 지워봐봐. 얘만. 나의 질문. 요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쓸 수 있죠. 어떻게? 요 방향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쫙 그어져 있으니까 A 대 B가 이번에 비율이, 자, A 대 B의 비율이 이번에 요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돌아가서 눕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봐. A 대 B는 C 대 D겠지. 괜찮아? 옆에서만 적용하는 거야. 옆 방향에서. 물론 여기는 없구나. 여기 요 문제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빨간색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순서가 A, I 대 I, D죠? 자, 그럼 순서 반대로 얘기했다. 요것 대 요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 대 A는 D 대 C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바로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A, I 대 I 되니까 자, B 대 A가 되겠죠. 그럼 9cm 대 방금 계산한 5분의 36. 이거 계산하면 그냥 답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변형된 것도 있어, 기출. 근데 그걸 지금 하진 않을 거고, 그거는 우리 나중에 대비교실 풀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이냐? 5대 4? 맞죠? 자, 답은 5번이에요. 꽤나 잘 나오는 문제야, 17번은. 선행하다, 현행하니까 이걸 만만하게 보나? 응? 쪽지 시험 얼마나 잘 보나 기대하겠어. 하나 틀 때마다 숙제 추가 숙제를 내줘야 돼. 내가 아까 확인해보니까 20문제더라. 내 기본도 아니더라. 징징대지 마. 쳐 사놓고 나 10문제가 안 돼.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옛날에 10문제가 안 됐잖아.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마인드가 글러먹어서 없으면 정말 와 문제가 너무 좋다. 자리 많다고? 정말 말고. 전말 말고 한다고? 자, 다 적었으면 넘겨봐. 내각에 있는 문서도 하나 하자. 이거하고 이제 뭐예요? 시험 보는 거. 네. 아, 설마 여기까지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공부 그런 희망은 적어도 네. 어디까지 하는데요? 나도 모르겠는데? 네? 3대까지 해봐야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자, 24번하고 25번이 그림이 살짝 비슷하다. 잘 보면, 그리고 27번 살짝 별표 쳐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번, 힌트 써야 돼. 진짜. 보지 마. 매직 그렇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얘도 써있네. 진짜. 자, 내가 지금 먼저 니네들한테 풀어주는 게 나중에 기출 같은 거 풀 때 많이 볼 문제들이야. 그래서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물론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고. 자, 얘는 그림을 보니까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저 문제도 잘 나와. 저건 내각의 이등분선만 써서 풀었는데요. 얘는 그림을 보면 내각 표시 다 돼 있어요. 그치? 자, 비교해볼래? 지금 내가 긋는 노란색은 작은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내가 두 번째로 긋는 파란색은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럼 이거는 25번 풀 때 좀 해당이 되는데, 점 더하기 x는 몇 도? 90도. 90도죠. 여기 90도. 이 문제 풀 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알아는 두세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길이를 보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써있어. 자, 구하는 거는 CQ.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야,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으로 쓸 수 있죠. 어떻게? A 대 B는 C 대 D. 맞아? 몇 대 몇? 3대 2. 그럼 3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2cm 찾으면 돼. 괜찮지? 자, 그런데 어디 물어봤어? CQ. 여기요. 외곽에 이등분선이 있으면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도 써야죠. 자, 아까 공식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모양이 중요하다. A 대 B의 비율을 C 대 D의 비율과 같다 라고 했었지. 천천히 6대 4, 물론 3대 2죠.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과 같다. 맞아? 요 길이는 5 플러스 X, 요 길이는 X. 1차 공식이지. 자, 그래서 풀이가 가능하더라.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10cm. 10이야? 그러네. 센치 없지? 그래서 아무래도 범위가 넓은 학교가 지금 훨씬 많은데 내야 되는 문제는 최대 25문제고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예외적이지만 범위가 넓은데 거기 배웠던 걸 다 내려면 내외가 섞여 있는 건 선생님들이 낼 수밖에 없어 사실은. 왜? 저한 문제로 너 공식 2개 다 아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잘 나온다는 거지.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왜 눈치를 주지? 그래요? 오늘은 할머니가 좀 기다리시. 오늘은 할 말이냐? 엄마 기다리시는데. 가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켜줄게.
공부를 하기 싫어서 어떡하니? 다음 주 축제가 불임이 금요일이고 대화는 했지? 아유 축제 뭔 축제요? 체육대회. 체육대회요? 응. 체육대회 다음 주 화요일. 안 오겠네. 뭐야? 저 올 거예요. 오. 방금 일하고 말하고. 어딘가 또 다치겠지.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난 자고 있거나. 또 없어? 끝나? 금요일? 상관없어. 혹시 뭐 준비 때문에 목요일에 빠질 예정이? 아 네. 별로 가능성 안 넣어도 될 거야. 저 다가오시는 못해요. 좀 늦으시네. 뭐 늦는 건 상관없어. 우리 반 학생회가 많아. 너 학생회지? 네. 우리 학생회가 많아. 저도 학생이에요. 안 물어봤어. 저 목요일 학교 뭐. 학생인데 그러고 다녀? 이제 손가락은 아직도 나왔니? 이쪽이냐 이쪽이냐? 없네? 나왔네. 아니 안 나왔어요. 뭐 하다 다친 거야 근데? 놓고 왔어요. 아니 뭐 하다 다쳤냐? 농구하다. 농구를 해? 응. 그 몸뚱이로? 상상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래요? 아니 체력이 개판이잖아. 100m 달리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빠른데. 아 그래? 네. 좀 한 발 물어써야겠다. 이 몸뚱이니까 책 건강관리 좀 잘해.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빨리 잤어요. 몇 시에 잤냐? 4시 50분. 새벽 4시 50분? 내 예상한 대로 했잖아. 나보다 늦게 잤어. 대박이다. 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무조건 일찍 자거든. 왜요? 아침 일찍 나가서 몇 시에 일찍 잤는데. 1시에 잤어. 오, 평소에 5시에 잤어. 저보다 빨리 들었는데. 안 그러면 나 수업을 못해. 11시. 계속 졸려. 다행히 잠이 왔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모기 더럽게 많아 진짜. 역시 주택. 나만 그러냐? 역시 주택. 주택이라는 거야? 모기향 집안에 모기향 표현하면 될걸요? 나 그거 별로 안 좋아. 홈키파 같은 거 말하는 거. 홈매트. 아니 그냥 계란판 태워놓으면 되는데 계란? 계란이 뭐. 근데 그 계란 담는 통 박스 그거 태워놓으면 다 없더라고. 그럼 집안에 매연이 가득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일산화탄소 중. 그럼 나 오래 살고 싶어. 아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캐비어 못 봤네 캐비어? 캐비어가 그렇게 맛있고 비싸다며. 맛없어요. 짠데? 짜다고? 부럽다. 엄청 비린. 나 짠 거 좋아해. 비린 거 좋아해. 나 해산물 잘 먹어 비린 거. 자 하자. 아씨 갑자기 배고파.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은 이게 왜 삼각형과 평행선 이후에 나오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공식인데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증명 과정을 해보면 왜 삼각형과 평행선 뒤에 나오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8번 갖다 얘기를 할게. 거기 길이를 보면은 28번이야. 자 여기가 4고 자 여기가 8 이렇게 적혀있죠. 기본 문제인데 왜 이게 들인지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x를 구하는 거잖아. 증명 이렇게 한다. 삼각형과 평행선 개념을 쓰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나비 모양 공식을 쓸 수 있는지 확인. 두 번째 삼각형 내부에 말 그대로 평행선이 존재한다면 부전 공식, 부분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일단 챙겨 먹은 것만 보면은 평행선 사이에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삼각형 두 개가 껴있다 보니까 나비 모양은 이론상 가능해요. 문제는 나비 모양을 쓰게 되면은 아까 비율이 이렇게 됐었죠? A 대 B의 비율이 C 대 D의 비율과 같다를 쓸 수는 있는데 X나 8이나 방금 말한 변의 길이와 관련이 없지. 더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 가능하지만 적용은 불가능해. 얘가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과 평행선에 두 개 남은 거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을 때 쓰는 공식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조선을 그려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아무래도 2차 함수 평행이동까지는 좀 했으니까 평행이동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있지, 이 선분 요거를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치 1차 함수 직선이라고 생각한 상태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오른쪽 방향. 근데 평행이동을 딱 시켰을 때 저게 어디까지만 움직이냐면 요 포인트가 여기 올 때까지만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증명하고 있다. 여기 4cm죠. 여기 몇 cm일까요?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 4cm. 4지. 잘 들어. 이거 무슨 도형이야? 형사. 평사잖아. 괜찮죠? 동일한 과정으로 얘도 평사야. 그럼 여기 몇이야? 8이야. 그 상태에서 이걸 머릿속으로 지우는 거야. 그럼 옮긴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 있어요, 없어요? 생겼죠. 무조건 부전 부분 공식 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부전 부분 중에 뭘 쓰면 좋을까? 둘 다 돼. 되는데 3, 4, x, 8이 삼각형 전체 변의 길이를 언급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의 의견은 부분 대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거죠. 3대 x는 4대 8, 1대 2 비율이니까 x는 6입니다라고 구하는 게 정석이야. 증명하면서 풀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삼각형과 평행선 다음에 이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면 맨날 이거 그리면서 할 거야? 불편하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책에 있는 문제 풀이인데 원래 이게 있었지. 변의 길이를 잘 봐. 어떻게 했어? 3대 x는 4대 8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 근데 원래 4cm는 여기 있었잖아. 원래 8cm 여기 있었잖아. 이거 이렇게. 그럼 똑같이 해볼게. 3대 x는 4대 8인데 4대 8을 4대 8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네.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앞으로 공식을 쓸 때 이 노란색은 지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땐 이거 안 해.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3대 x는 4대 8 주어져 있는 변 갖고 바로 그냥 비율을 때려서 변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더라.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저 3, x, 4, 8을 지금 어떤 식으로 구조적인 이해를 하면 좋을까? 평행선이 3개가 그려져 있죠. 3cm와 x, 4cm와 8은 다 어때? 평행선 사이의 변의 길이들이야. 오케이? 평행선 사이의 변의 길이들이란 말이야.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된다 했어? 3대 x는 4대 8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자, 이 선분 잘 보세요. 이 선분에서 직선이긴 하지만 여기 요것만 보면 선분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평행선에 의해서 쪼개진 3번. 두 번째, 세 번째 평행선에서 쪼개진 x의 비율이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평행선으로 생긴 3과 두 번째, 세 번째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x가 반대편 라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쪼개진 4, 두 번째, 세 번째 평행선으로 쪼개진 8과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순서대로 비율 쓰면 끝나.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의 비율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의 비율과 똑같다.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그려주는 건 동일한 얘기잖아. 증명 안 하고 공식만 쓰는 건 문제 풀 때 독이다, 독. 됐죠? 그래서 답은 나왔고 난이도로만 보면 이건 안 어려워. 그래서 니네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증명하다 보니까 풀어졌어. 자, 다음 거 할게요. 이상한 소리 좀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귀가 이상한 거니? 쉬는 소리가 들리네 자꾸. 적었어? 자, 5번 유형은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자. 몇 번까지 있어요? 넘겨보면 알잖아. 이 말을 둘러서 물어봐. 언제 어디까지 할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 아니었어? 다예요. 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난 솔직히 다 하고 싶은데. 힘들지? 다 하고 다 하고 뭐. 그럼 니네 집에 귀가 시간이 많이 늦춰질 거야? 쪽지 시험 한 다 번. 하고 쪽지 시험을 싫은데요? 화요일 날. 아 싫어요. 아 그럼 한 번에 다 하면 아 싫어요. 6시에 가자. 6시에 못 갈 걸 그러면? 7시. 아왜 이래? 가서 시간 바로 많아. 진짜. 적당히 하고 끊어줄게. 지금 적당히 물어봤는데 왜 아예 적당히 웃기자 너무 것 같아. 자, 그럼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익이 방금 풀었는데 그거 다음에 이 사다리꼴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 내가 아까 증명을 안 했는데 원래 이 그림도 사다리꼴 내부에 평행선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선행 나갈 때도 얘기했지만 나 이거 외우라고 한 적이 절대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만 공부하느냐? 보조선 그려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만 꼭 공부를 하자. 왜? 그거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말 그대로 전액이 다 나와 있고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나올 때만 쓰는 공식이고 그거 외에는 못 써먹어. 그래서 니네한테도 그닥 좋은 공식은 아니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보조선 어떻게 그릴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해하고 푸는 걸 좀 추천을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 보는 거야? 요거 한번 해볼까? 바로 할게. 자, 이게 왜 요 그림 다음에 나왔나? 평행선 3개 그려져 있었지. 물론 3개짜리가 아닌 것도 있는데 3개 기준으로만 보면은 왜 그러냐면 평행선 3개, 하나, 둘, 3개 있잖아 이 그림에. 그거 쭉 연장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요 반도 쭉 연장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그림도 평행선 3개 그려져 있고 평행선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 2개가 떡하니 그려져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이걸 증명하는 과정상에서 뭐를 알았어요?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의 비율이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의 비율과 똑같다는 걸 이미 확인했지. 그럼 일로 딱 왔더니 평행선을 관통하고 있는 두 라인이 평행선에 의해서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로 쪼개져 있지. 맞아요? 근데 이쪽 라인도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로 쪼개져 있지. 그럼 당연히 저 두 녀석의 비율은 똑같겠죠. 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 언더스탠드? 자, 그랬더니 거기 비율이 A 2대 2가 1대 2네. 그럼 당연히 반대편도 1대 2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더니 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적혀있죠? 그때 요거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보조선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각선을 그어요. 전체 사다리꼴의 대각선 하나만 그어요. 두 번째는 평행선을 긋는데 자, 여기에는 그게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지? 안 돼 있네. 자, 원래대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자 오늘은. 자, 둘 중에 편한 거. 평행선이 제일 편해. 자, 나 어떻게 긋는지 요령만 좀 기억합시다. 두 가지가 있어. 요거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긋는 첫 번째 방식과 요거랑 평행하게끔 요점 지나게서 이렇게 그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아무거나 하나만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좋냐면 왜 이게 개이득인지만 이해하고 가자.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각선도 긋는 방식이 있는데 잘 봐봐. 이거로 답을 내지 않을 거야.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 길이를 x로 놓고 식을 세우게 되면 잘 봐라. y 어찌하여 이게 앞에 있는 삼각형 내역을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평행선 쭉 연결되는 이유가 순서대로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풀라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다음에 이게 나온 이유는 여기에 내가 그린 점선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그은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두 개로 당연히 쪼개지는데요. 하필이면 그 두 삼각형이 내부에다 평행선이 있어. 그래서 부전공식, 부분공식이 두 군데에서 가능해. 자, 근데 잘 들어. 두 번 하기가 싫어. 한 번만 하고 싶어. 그래서 쓰는 방식이 쟤야. 비교해봐. 요것 때문에 부전 공식을 두 번 써야 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근데 저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부전 공식을 여기서만 한번 쓰면 돼. 그리고 또 개이득이 뭔지 알아? 평행선 그은 거라 했죠? 이거 무슨 도형이야? 평사. 맞아?
그러면 여기 6cm가 여기가 6cm가 되겠죠? 맞아요? 당연히 여기도 6cm가 되겠죠? 괜찮아? 어디 구하는 거였어? 밑변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x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 길이는 2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죠? 부정공식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편하다. 두 번 하는 것보다. 대각선 구하면 두 번 해야 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려놓고 구하세요라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사실. 근데 이해만 하자. 부정공식 두 번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얘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자, 그럼 x 구하면 뭐 하면 됩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무조건 부정공식으로 푼다라고 했잖아. 자, 공식 어떻게 돼? 부분대 전체 비율 몇 칸대 몇 칸이야? 1대 3의 비율이죠? 이게 몇 대 몇이야? 2대 x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x는 6. 답은 이게 아니라 밑변 다 구하는 거죠? 두 개 다 더한 거 물어봤죠? 그래서 12가 cm 단위였지? 네, 여기까지. 왜 DF랑 응? FC랑 1대 2 비율이에요? 넌 아까 설명할 때 잤니? 영상을 보세요. 내가 아까 점선, 평행선 그리면서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의 비율이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의 비율과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평행선을 뚫고 있는 이 라인과 이 라인도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가 1대 2면 이쪽 라인에서의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의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잤니? 열받아서 더 해야겠네. 농담이고. 이미 마음은 먹었어. 42번까지 숙제하자. 왜 그러냐면 43번부터는 무게중심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자고요. 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일단 넘기지 마세요. 34번을 풀 게 아니라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건 꿀팁이라 알아야 돼. 옆에 나와 있는 공식.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 그림을 여러분 일단 34, 35가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 이해만 해보죠. 34번이랑 36번 그림을 좀 비교해보자. 34번하고 36번. 물론 이건 다 잘 나오는데 내신용 공식 외워놓고 넘어가자. 공식이라 하기엔 너무 쉬워. 34, 36 그림 차이점 뭔지 알겠니? 36번은 거기 보면은 평행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두 개 그려져 있죠. 근데 대각선이 잘 봐. 대각선의 교점의 위치에 주목해 보세요. 사다리꼴 내부에 평행선 안 지나가지. 누가? 교점. 근데 이 그림 봐봐. 대각선의 교점 O라고 써 있어. 그거 사다리꼴 내부에 평행선 정확하게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고 있지. 이렇게 지나가면은 성질이 어떤 게 있나 그것만 알고 넘어가자. 답은 내지 않을 거야. 그랬을 때 뭐 물론 PQ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성질을 알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데요. 이 문제는 자동으로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사다리꼴 내부에 평행선 계산하는 원리 하나,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저 그림은 이걸 강제화해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했는데 잘 봐. 어떻게 되냐면 A, B라고 합시다. 자,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여기 따로 안 써있구나. 이거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1대2라고 가정하고 설명만 해줄게요. 질문? 연두색을 구하고 싶어요. 내부의 평행선. 근데 아까 말했지? 대각선 그어져 있으면 부정공식 두 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따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아까도 부정공식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 번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 똑같아. x를 계산하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x를 품고 있는 삼각형이 어디 있냐면 빨간색 삼각형이 x를 내부의 평행선으로 품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부정공식을 하게 되면 x는 자 공식 쓰자. 부정공식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점에서부터 부분대 전체 이렇게 해야 되지. 몇 대면? 2대
x 대 a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x 분하로 정리하면 3분의 2a가 되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y를 품고 있는 삼각형은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그럼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비율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다리꼴 내부의 평행선이니까 여기도 1대 2가 될 것이고. 됐음? 됐음? 자, 그렇게 됐을 때 부분대 전체 공식을 쓰게 되면 부분대 전체 이렇게 되겠죠. 이때 3은 y 대 b가 되겠지. y는 3분의 b가 되겠지. 계산했다. 자, 그럼 잘 봐. 얘와 얘의 관계가 혹시 보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간만에 하는 거라. 다시 질문할 거면 A와 B의 비율을 구할 수 있고 A와 B의 비율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게요. 나 질문하면 어떡해? 2대 3. 1대 3. 아니죠. 1대 2죠. 1대 전 천재니까 알 수 있어요. 반 나누기 싹봐도 그냥 똑같잖아. 나비 모양 공식 생각나? 평행선 사이에 두 삼각형이니까 나비 모양이 원리트죠. 네. 맞아요? 그럼 닮은 B가 A 대 B가 닮은 B지. 대응변. 근데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대응변이고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대응변이에요. 맞음? 근데 여기 동그라미 같이 비율입니다. 잘 보시면 그럼 뭐가 성립되려면 아까 지금 계속 부분대 전체 공식 쓰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 뭘 봐도 상관은 없는데 파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아까는 y를 구하기 위해서 부정 공식을 때리긴 했으나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부분 대 부분 공식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은 부분 대 부분의 비율과 같겠지? 맞음? 그래서 A가 1대 2야. 그럼 지금 쓴 1대 2가 뭐예요? 두 나비 모양의 닮은 비겠죠. A 대 B는 1대 2라고. 뭐라고? 나비 모양 공식에 의해서 A 대 B는 1대 2란 말이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와 얘 믹스해서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뭘까? B는 2A지. 맞죠? B 대신에 2A 넣어봐. 그럼 어때? 같아지지? 증명했어요. 증명 왜 해주는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걸 왜 하고 앉아있나 이딴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나만큼 설명해야 돼 니네 진짜 이거. 야 막말로 여기 비율 다 문자로 바꿔놓고 뭐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주어져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세요. 공식 없거든 그런 거. 예를 들면 다 이런 증명 과정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니네 시험 대비할 때 그런 식으로 개념화돼서 나온 문제 많이 틀렸어. 이유가 다 뭐야? 증명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닮음도 심해 그런 문제 생각보다. 알겠니? 자 그럼 증명했어. 결론은 뭐가 됐어요? x랑 y랑 같아지죠.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다리꼴의 평행선 문제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평행선이 싹 지나가 버리면 길이가 무조건 같아. 그게 그 책에 써 있는 거야. 이걸 알고 풀면 34, 35는 쉬워. 이해됐어요? 쪼개진 두 부분의 넓이 된다. 길이가 같다. 됐지? 그러면 머릿속에 5시까지 하고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네. 말이 20문제지 금방 풀걸? 아니요. 뭐 뒤에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저요? 없잖아. 왜요? 이런 거잖아. 형 대줘봐야 되는데. 어제부터 형하고 친했다고. 저 할아버지 물어봐야 돼. 그날 말이에요. 할머니 또 어디 가고 오늘은 날 봐. 뭘 헐? 진짜 괜찮아. 왜 날 보려고 하면 다 이렇게 정색을 하지? 날 이렇게 싫어하나? 자, 42번까지 숙제다. 얘기했다. 하나 더 하시려고요.
42번까지 숙제면 하나 유형은 해야 될 거 아니니? 해봐. 이건 이거 조용. 할 수 있는데. 못하잖아. 아, 옆에 여기 비싸야 그 되는 공식 보고 풀면 틀려. 찐따들아. 외우면 안 돼 이거. 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야. 그지 같은 거 다 써놓고. 안 귀여워. 야 출처가 봐라. 어? 세상이잖아. 개극혐. 빨간색. 알지? 나 싫어하는 거. 에휴. 근데 쟤네 학교 시험 문제 최상위 거 나왔거든. 아이고. 찍어서 잘 풀었거든. 안 찍었어요. 뭔지는 아냐? 실력이에요. 아니 뭔지는 아냐고. 알죠. 주저하는 거고. 자 일단 얘는 얘는 저보다 못 보지 않았어요? 우리 대안 중에 비벼. 91조요. 쟤는 스텝 뽑고 문제만 6, 7문제가 나왔어. 너네는 안 나왔어. 그걸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아. 나보다 못해. 제일 최악으로 개념 문제만 틀려. 누구? 너요. 아, 진짜. 미쳐버리네. 자 일단 잘 들어. 이건 안 풀어줄 거야. 개념만 설명할게. 니네 알아서 풀어.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주려고 하냐면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기는 한데 공식만 외우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개념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야. 어?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의 구조가 자,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 각도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 뭐 90도인 그림도 있어. 39번, 40번 같은 경우. 근데 90도가 아닌 것도 있는데 자, 잘 들어라. 자, 여기 변의 길이가 자, 똑같이 하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원래대로면 외워야 되는 공식은 뭐냐면요. 얘랑 평행하면서 요 교점 지나가는 평행선. 이거 계산하는 공식은 외우긴 해야 돼. 왜? 시간 절약 때문에. 문제는 이거 공식 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있어요. 아이고. 공식이 증명이 없는 게 있어. 공식 쓰지 말라면서요. 뭐? 공식 하지 말라요. 증명할 수 있으면 써. 아, 저 써도 되겠다. 예, 주세요. 그럼 딱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세요. 뭐 공식 쓰면 돼.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찾아서 더하세요.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귀신같이 또 계산을 못해. 왜? 이것만 외웠으니까. 이 친구도 지랄맞게 써놨어. BF는 다음과 같고 CF는 다음과 같고 친절한 거 아니에요? 왜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간에. 진짜. 이거 까먹는다고 인생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 알았어? 뭐가 중요해? Y 어찌하여 그 변의 길이가 나오는지를 좀 알고 써야 될 거 아니겠냐. 자, 이거 증명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물론 C라고 이 책에 써있는데 굳이 이거 필요 없고 X를 증명해 볼게요. 일단 이 그림에서 쓸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나비 모양 보입니까? 평행선 사이에 두 삼각형 100% 닮은 거지. 그럼 대응변이 A랑 B인 거 괜찮니? 괜찮지? 그러면 누구랑 대응변이야? 이렇게 대응변이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지. 물론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똑같이 대응변으로서 A 대 B가 되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써보는 거야. 잘 들어. 여기가 A 대 B면 연결고리로서 쓸 수 있는 게 또 있어. 뭐 쓸 수 있냐? 노란색 삼각형 내부에 빨간색 평행선 있지. 예? 평행선 있지. 그럼 부전 부분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부분 대 부분을 쓸 거면 A 대 B의 비율이 있으면 어디도 A 대 B야?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똑같단 말이야. 그걸 공식화한 게 거기 써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식이야.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 증명하자. X 어떻게 찾을래? X는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이죠? 무조건 부전공 공식밖에 못 쓰겠네? 괜찮아? 그럼 어디서부터 부분대 전체야? 어디서부터? 부분대? 전체의 비율. A 대 A 플러스 B의 비율이 짧은 것 대 긴 거. 이렇게 되겠지. X 대 이거 증명도 나온다.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A 더하기 B분의 A 곱하기 B라고 정리가 됩니다. 외워라고 한 거는 사실 이거야. 어떻게 외우면 되겠냐? 더한 것분의 더한 거. 구조가 어렵진 않으니까.
A, B는 어디 있어? 양 끝에. 근데 까먹어도 돼. 사실 이거 몰라도 돼. 알았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명 과정을 다 캐치하고 있으면 왜 여기가 비율이 요 따위로 나왔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네? 여기가 15cm야. 그러면 x, y, z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2대 3인 거 괜찮죠? 여기가 2의 비율이고 여기가 3의 비율이 되는 거잖아. 예시로서. 그럼 그대로 부분 대 부분 공식에 의해서 2대 3 되니까 15cm를 2대 3 비례대분 하면 되겠지. 어렵니? 꼭 저걸 외워서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니? 아니잖아 이거 사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만 나오면 그나마 괜찮지. 거기 문제들 보면 복잡한 거 몇 개 보여요. 40번, 41번, 최악은 42번이야. 자 42번 별표. 이것도 고민 많이 해요. 40번, 41번 같은 문제 때문에 이거 공식 외워서 푸는 건 절대로 좋지 않다. 42번은 살짝 좀 숫자 감각을 발휘해서 풀어야 돼. 좀 어려울 수 있어.